네, 문재환 세무사와 계속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증여, 상속 이런 요즘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네, 그리고 굉장히 네.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0, 30대가 집을 구할 수가 왜냐하면 없잖아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요. 네.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네. 엄두를 못 내요. 저도 이제 큰애가 있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럼요. 네. 얘는 이제 그 자기 수입이 있고 돈을 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차 한 대 사서 굴리는 정도 외에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비 마음이 찢어져. 도와줄 수가 없어. 어? 이해해라 네가. 옆에서 보는 누나 마음도 찢어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증여세도 제법 내죠. 네. 퍼센트죠. 네,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 뭐 50% 최고세율은 50%가 되는 거고요.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는 상속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돌아가셨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는 이제 사전에 그 미리미리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세금은 똑같아요. 세율은 네,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은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몇 그걸 퍼센트예요?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10%에서 50%까지예요. 네. 상속세는 공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증여세는 또 공제되는 게 없죠. 그 둘 다 공제가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증여세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인당, 그러니까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녀를 이제 비속이라고 하는데 네. 자녀한테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10년간. 네. 네. 그리고 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네. 공제가 되고요. 뭐 상속인 경우에는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까지는 그냥 빼줘요. 네. 그냥 5억은 빼주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배우자한테 그게 재산이 더 간다고 하면은 살아있다면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조금 비교를 내 재산가액을 봐서 상속이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은 되는데 네. 이제 이 배우자는 이제 잔존 배우자가 또 사망할 때는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30억까지 된다는 건 실제 그러니까 5억에서 30억이라는 공제 제도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뭐 그것도 한도가 있긴 하지만 한도가 30억. 그래서 실제 배우자한테 갔던 재산을 기준으로 30억까지는 빼준다. 네. 네. 근데 요즘에 실제로 저 증여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네. 네. 굉장히 많았는데 그 취득세 관련해서 그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는 너무 활발하게 했고요. 지금도 이제 고민은 많이 하시죠. 취득세율이 높아서. 네, 취득세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럴 때면 10억짜리 집을 애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요? 그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여를 하면 자녀가 취득을 하는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당연히 네네. 따라 붙고 증여세도 붙죠. 네. 그러면 이제 10억에 대해서 하면은 대략 한 3, 4억 정도 내지 않을까 증여세요? 싶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30%에서 40%죠. 네,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1억 정도 증여하면 480만 원. 네. 그다음에 한 5억 정도 증여하면 7,700만 원. 그다음에 10억 증여하면 한 2억 2천만 원. 30억 증여를 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 네,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성인한테 한 5천만 원 뺀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애한테 증여하면은 증여세가 한 10억 정도 네, 되고 그 정도. 거기다가 이제 30억에 대한 취득세 12%가 있는 거고 네. 거기다가 증여세를 얘가 10억을 나한테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애면 증여에 대한 그 증여세도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야 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잘하시네요. 증여라는 게 내가 돈이 있어야 해주는 거지 그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되면은 증여도 사실 힘들다. 아이가 돈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없고 애도 없고. 알아서 살게 놔둬야지 뭐. 그저 그 이렇게 편법 증여나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꼭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 이게 사실은 그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을 좀 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FIU라고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주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다 기록이 남고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국세청도 뭐 볼 수 있는 과세 자료가 되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요새는 워낙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뭐 아파트를 사줬어요. 사줬다는 거는 이제 아들은 소득 능력은 없지만 그래서 아들 명의로 사준 거죠.
그때 이제 이런 게 조사가 옛날에 없었어요. 가능했죠. 뭐 네. 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이걸 팔았어요. 네. 팔고 지금 이제 고가 또 주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걸로 네, 그 그렇죠. 돈으로. 왜냐하면 요새는 주택을 사게 되면 자금 출처를 그렇죠. 다 소명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그 자금 출처 새 신규 주택을 살 때 나 이거 팔고 샀어요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렇죠.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이 아파트는 어떻게 샀니까지 보는 그 사례까지 전에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샀었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아버지가 병원장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사는 거고. 병원도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제 이런 그거 사례들이 그렇게 네, 돼요. 발표된 적도 있어서 요새는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꼭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엔 코인 샀더니 올랐어요 이런다. 그 코인 같은 경우는 네. 내년부터 과세가 돼요. 네. 과세가 되니까 금년에 이제 이거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이제 소득 그 세금을 좀 대비를 하시긴 하죠. 올해 팔면 세금 없는 거잖아요. 네, 올해는 어떤 세금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소득세는 그 열거주의거든요. 그래서 과세할 수 있는 열거된 대상만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없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과세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고 증여세는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세목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증여도 좀 그러니까 네. 비싸잖아요. 네. 세금이 세잖아. 네. 그래서 내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너 저 15억짜리 집을 사? 그러면 내가 너한테 5억을 빌려줄 테니까. 네. 아니면 10억을 빌려줄 테니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어때? 그거 못 쓰고 매달 내가 뭐 몇 퍼센트를 뭐 이자로 4% 받고 뭐 4.6%. 그렇게 네. 하면 돼요? 일단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특수관계. 네. 뭐 부모와 부모 자녀 간에 자식. 뭔가 금전적으로 네. 뭔가 거래가 있다. 일단은 국가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해요. 너 이거 증여 아니니? 라고 보는데 부모 자식 간에. 네. 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 증여가 아니에요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네네. 그 입증을 할 때 나는 사실 임대차, 그러니까 저기 소비대차 계약,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습니다. 썼고요. 그다음에 그럼 차용증을 썼다는 건 이자율이 있어야 되니까 네. 이자율이 보통 4.6% 책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매달 4.6%에 해당되는 이자를 주고 그게 그리고 통장으로 확인이 거래되는 게 돼요. 확인이 그렇죠. 뭐 돼야 계좌 되고. 이체라는 게 가장 좋고요. 현금으로 줬다면 사실 애매한 거니까. 네. 그리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 어.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거니까 이자 소득을 받았으면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국가에서는 객관적으로 진짜 빌려준 게 맞네라고 인정을 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 하나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다툼이 있겠죠. 나는 사실 빌려줬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에서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로 본다는 건 내가 아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만약에 그 증여가 좀 부담된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줘서 자녀한테 아파트를 구매하게끔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면 뭐 계약서를 쓸 때도 공증을 받거나 또는 공증이 힘들면 뭐 내용 증명 정도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렇게 있는 계약서라는 걸 밝혀진 거고 이자도 뭐 매달을 주시든지 아니면 일시 상환으로 해서 꼭 이자도 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매달 주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금적 신고, 이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그게 이제 인정이 이자 된다고. 소득세 신고까지는 몰랐네. 그러니까 남하고 거래한다라고 생각하셔야 인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남하고 거래할 때도 이자 소득세 신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남하고도 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 돈이 필요하고 왜 이렇게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그렇고 내가 이자 좀 안 받으면 안 돼요? 무이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특수관계인은요. 네. 무상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서 금전 그 무상 대출에 대한 이자를 꼭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4.6%로 대략 안 받으면 증여같이 돼버려요. 안 받은 만큼 이제 증여가 추정으로 이제 보는 거고 대신 그게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자 금액으로 1,000만 원 이하로는 증여로 보진 또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잘 계산을 하셔서 1년에. 예, 연간. 응. 네. 그래서 그것도 잘 계산해서 계약을 이왕 만약에 주실 거면 어차피 요새는 다 정확하게 다 그 국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세스대로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4.6%구나. 이게 정말 편법인데 요즘 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자식에게 뭐 집안끼리 뭐 아니면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싸게 갖게 하는 방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것도 증여세 내기 부담스럽고 힘들면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가
넘기면은 나중에 걸리겠죠? 아, 이제 요것도 반값을 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네.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미 다 세법에 반영돼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 그러니까 저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래를 했으면 그게 불특정 다수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을 해요. 내가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그거는 어쨌든 팔고자 하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더 싸게 사고 싶으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한 거는 그건 인정을 하는데 남하고는 그렇죠. 네. 특수관계, 부모 간에는 이게 조금 다른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라는 거를 산정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조금 제재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기준으로는 시가 대비 95% 안에서만 그게 하는 게 있고요. 뭐 증여세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어쨌든 시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기를 하더라고. 그걸 감정 평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한테 사게 할 때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감정 평가 액수 정도에서 팔아야지.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게 팔면 바로 세무조사. 이상하지. 이상하긴 이상하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쵸? 아니 눈물이 아웅이야. 우리 그거 있잖아. 전업주부예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건 중요하죠.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아니 눈물이 아웅이야. 우리 그거 있잖아. 전업주부예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그건 중요하죠. 아, 일단은 증여는 아이고 말씀하신 그걸 것 지으라 그러면 살기만 하고 다 뛰어나가지. 일단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냥 무상으로 타인에게 뭘 하다못해 뭐 얼마를 주더라도 그건 모두 다 증여라고 보시면 돼요. 증여라는 개념 자체가 부의 무상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생활비 주는 거죠. 맞아요. 생활비를 주는 것도 사실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그걸 증여로 보진 않고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는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하는데 너무 그러면 사회 통념상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뭐 병원장님의 사모님인데 그 가사 노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동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어쨌든 해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곡차곡 열심히 모은 거예요. 생활비 받아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죠. 네. 왜냐면 증여로 봐요? 증여라기보다 일단 사모님 자체는 소득 신고가 된 게 없는데 그 고가의 부동산 아니면 뭐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이 자금을 어디서 났니? 그러면 내가 내가 모았다. 생활비 받았다. 근데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생활비면 아무래도 증여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나는 돈을 많이 쓴다 생활하는데 나는 이만큼의 근데 돈이 모았으니까. 모았으니까. 쓰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았다. 이건 내 노력이다. 어. 이래야지 뭐. 그래서 이제 뭘 그런 어야, 경계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가 월급을 갖다 주시면 그거를 하나씩 한 푼씩 모아가지고 그걸로 우리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조금씩 저축도 근데 하시고. 그게 이제 액수가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정도 액수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좀 애매한 좀 단어긴 한데 너무 뭐 공동으로 생활비 같은 건 쓸 수 있지만 뭐 과도하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봤더니 생활비 일반적인 통념상은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돈 갖고 또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으면 또 다행일 수 있는데 부동산 취득했다 이제 바로 이제 연락이 올 수 있죠. 네, 바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추적이 언젠간 된다. 네, 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비방은 뭐가 없을까요? 비방. 이제 증여세,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조금 보자면 우리가 왜 아까 상속세 얘기를 했지만 상속세는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저희 같은 전문가를 좀 찾는 거잖아요. 근데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으면 이게 그게 컨설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여라는 거는 상속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인 절세 전략이고요. 증여는 이제 사전적 전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결국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쪼개고요.
여러 가지를 또 나누고요. 기간별로 나누게 되면 세금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또는 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으로 갖고 있는 걸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또 다른 세금의 영역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그 세금보다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존재를 하니까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주변 전문가도 또 찾아보시고 하시면 근데 저 아는 사람은 상속세를 좀 줄여보겠다고 아파트 이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걸 뭐 현금화하면 나중에 이제 그거는 상속분이 아니게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그 아파트를 그래서 현금화까지는 현금화 하려고 이제 해서 현금화를 했어. 어. 근데 그걸 3년 전에 그 집을 판 거야. 어? 그 3년 안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 그러니까 또 땅을 치는 거예요. 그치. 네, 걔 운도 있어. 현금화까지는 했는데 아무 근데 그 소용없게 지금 돼서. 말씀하신 사례는 사실은 상속세 측면에서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2억 원의 인출이거나 2년 내에 5억 원의 인출이 있으면 그거는 또 추정 상속 재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 분들은 저축은행에서 조금 금리를 더 준다고 막 네. 기존에 있는 현금 꺼내다가 맞아. 거기다 입금을 예금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5천 원어치만. 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는 세원이 포착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아까 재산을 3년 전에 팔아서 현금화 네, 했는데 네. 그 현금을 금고에 넣지 않는 네, 이상 네. 뭐 당연히 예금을 했으면 당연히 드러나게 될 네. 거고요. 금고에 넣더라도 보통 상속세 조사는 그 10년간의 집은 저 땅에 묻었다 그러던데. 네, 10년간의 자료를 다 봐요. 그래서 그거 다 10년 보거든요. 동안.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아파트 판 돈 어디 갔나 이렇게 찾게 뭐 이제 되는 상속세 거죠. 조사할 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집 한 채가 그냥 공중분해된 거죠.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쓰셨나 보다.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걸 현금화 지금 같은 금융 시스템에서 집을 판 다음에 그걸 현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그 돈에 다 꼬리표가 붙어 맞습니다. 있다고. 뭐 얼마 이상 찾을 때는 또 그게 네. 다 신고가 됩니다. 맞아요. 아까 그 제가 말씀했던 FIU라고 있어서 네. 1,000만 원, 2,000만 원 어떤 현금을 계속 인출해 나가면 특정한 그 자료들이 쌓여서 이제 그게 이제 보고가 돼요. 네. 그래서 다 전산에 남는다. 글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금을 가져가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인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증여하고 상속하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어르신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재산이 좀 있으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까? 이게 다 다릅니까? 뭐가 좋은 건 없습니까? 그게 이제 뭐 주택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느냐, 현금을 갖고 있느냐, 또 뭐 부동산도 뭐 주택일 수도 있고 뭐 상가나 네. 뭐 꼬마 빌딩일 수 있는데 다 케이스가 다 다르고요. 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뭔가 하셔야 돼요.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세금은 상속세잖아요. 이 세금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사실은 컨설팅이니까.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서 증여를 하는 게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가만히 안 됐다가. 요건 요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러니까 그거 그게 나아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하면서 저 세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세금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네. 복잡하죠. 그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그 세금을 이제 고민하신다는 건 어쨌든 간에 이제 번 어떤 소득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어디서 뭐 이랬다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둘이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세금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네. 되게 많거든요. 그거 요새는 정말 큰일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요. 뭐 이 법안 하나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을 보시거나 근데 당연히 법령을 보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꼭 전문가를 찾아서 꼭 상담을 받으셔서 네. 정확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네, 네. 갖고 있습니다. 미리. 네, 미리. 일 저지르고 나서 하지 말고.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하셨어요? 수학은 좋아하는 했지 잘하지 못했어요. 네. 세무사가 되려면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세무사가 되려면 일단 당연히 뭐 전문직이니까 뭐 당연히 뭐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세금이니까 뭐 수학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산수 이런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냥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냥 엉덩이에 얼마만큼 의자에 붙여 있느냐 이제 이 정도 노력이면 되지 않을까. 어렵죠, 시험이.
시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다 난이도가 있고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도전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얼만큼 엉덩이를 붙들고 앉아서 공부하느냐. 네.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직업이 평생 직업, 그러니까 직장은 없지만 평생 직업은 다 있듯이 그런 측면에서 세무사를 바라보면 또 좋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우리도 생각합니다. 저 공부해보면 어때? 아유, 늦었어요. 지금 더하기 빼기도 헷갈려. 늦었다 생각하니까 또 제일 빠른 때라고 그러는데. 예, 아이고 몇 번에 나와서 네. 저희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 골치 아플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 오늘 정말 가볍게 즐겁게 얘기 나눠주신 세무사님께 진심으로 아,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탐나는 재테크 문재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